안녕하세요. 부산 팀 미더스 공방의 서야호야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완성작은 GSM사의 1:14 스케일의 사자비 헤드 조형입니다. 이 조형은 스케일이 큰 제품이라 평소 그 프라에서 볼 수 없는 헤드 기믹을 확대를 해서 충분한 디테일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인데요. 그런 의도에 맞게 하나하나 색분할을 통해서 메카닉적인 요소를 최대한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작품입니다. 일단 사자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극장판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에 나왔던 모빌슈트이고요. 신생 네오지온이 애너하임과 협력을 통해서 지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을 집대성해서 제작한 그런 플래그십 모빌슈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오지온의 총수인 샤 아즈나블의 전용 원오프 타입 및 뉴 타입 전용 모빌슈트이고요. 이름의 유래는 고가의 미술품을 거래하는 소더비 옥션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헤드의 오류를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설정상의 사자비 연주 건담은 크기가 몇 미터 차이가 날 뿐이지만 애니메이션 상에서 탈출 보트의 크기는 모노 아이보다 약간 큰 정도에 사실 불과합니다. 그런데 뉴건담이 사자비 탈출 보트를 농구공 잡듯이 커져버리게 만들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걸 계산해보면 사자비의 전고가 사실 70m가 넘는 그런 오류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면서 70m의 전설이라 불리면서 이제 농담거리가 되고는 했는데, 이후 MG 프라모델의 설정화에서 콕핏 블록을 사자비 헤드를 꽉 채운 설정으로 이제 만들어내긴 했는데, 이 헤드도 그런 프라모델의 설정에 맞춰가지고 조형이 된 헤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자비 하면 이제 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옆에 있죠. 이 사자비를 타는 샤 아즈나블은 이 1년 전쟁 때 자쿠를 타는 시절의 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인기가 많은 그런 조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역습의 샤에서는 사실 슈트를 착용을 하는데, 사자비 헤드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콕핏을 보시면 조그마하게 노란색의 슈트를 착용하고 있는 샤 아즈나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샤는 우주세계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파일럿 중 하나임은 분명한데, 샤와 맞설 수 있는 그런 파일럿은 이제 하만칸이나 팝티머스 시로코 등 여러 명이 존재하지만 단 한 명의 파일럿에게는 이길 수가 없었죠. 라이벌인 아무로레이에게는 1년 전쟁의 초기에만 엄청난 기세로 나왔지만, 그 이후에는 아무로에게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항상 2등의 위치에 있는 어떤 게이머를 연상을 시키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휘관의 위치에서 전장의 위치를 네오지온의 총수로서 정치까지 함께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안에 기믹이나 어떻게 제가 내부를 표현을 하고 배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좀 더 가까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자, 이제 전체적인 클로즈샷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전체적인 디테일을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마감은 무광으로 진행을 했고, 사자비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자비는 색분할이 많은 걸 그렇게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이제 원톤으로만 작업을 했습니다. 대신에 그 원톤인 작업 대신에 이제 군데군데 디테일을 많이 주려고 그런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일단 외관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게 메탈 파츠를 통해서 메탈 파이프라고 하죠. 메탈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디테일을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다 메탈 도색을 통해서 조금 디테일 포인트를 주려고 노력을 했고, 여기도 이제 전체적인 레드와 그레이 그리고 아이언 색상을 통해서 색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포함된 메탈 애칭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부분이나 사실 여기랑 여기 파츠랑 상품으로 나왔던 이 애칭 파트 자체가 크기가 안 맞아가지고 이 메탈 애칭 파츠를 이제 삿포로 갈아야 하는 작업을 했거든요. 이게 일반 레진이 아니고 이제 쇠다 보니까 쇠를 갈아야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고생을 좀 했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그리고 여기 눈 쪽 보시면 눈 부분도 메탈과 함께 상품에 동봉되어 있던 또 메탈 애칭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좀 더 메탈스러운 그런 기믹이 좀 기계적인 느낌이 나게끔 메카닉적인 요소를 가미했습니다. 자, 이제 사자비 목 부분인데요. 목이랑 여기 약간 아래쪽 버스트 부분인데, 사실 이쪽 부분이 전체적인 디테일의 핵심 요소입니다. 여기가 사실 원래 한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하나하나 디테일 작업을 통해서 마스킹과 함께 실버의 파이프, 또 쿠퍼를 통한 색조합, 그리고 남색과 함께 일일이 다 마스킹 테이프로 이게 색분할을 해서 조형을 이렇게 이 한 파츠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도 티타늄과 아이언 색상을 교차 마스킹을 통해서 하나하나
일반 그냥 원톤으로 작업을 다 해버리면 너무 좀 심심하고 재미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눈으로 봤을 때 즐거울 수 있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색 분할을 이렇게 미세하지만 나눠서 작업을 했고, 여기 뒷부분도 하나하나 마스킹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선은 진짜 전선이고요. 뭐 돌아다니는 아무 전선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좀 더 메카닉적인 요소가 나게끔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여기 안에도 이거는 안에가 요 안쪽 내부가 프로펠러거든요. 프로펠러가 사실 잘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좀 색분할을 통해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안쪽에 프로펠러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환기구가 되겠죠. 덕트 부분을 표현을 한 거고, 여기도 이제 색분할을 통해서 쿠퍼색을 통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목 안쪽에도 보시면 이게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조금 더 기계스러운 모습을 가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하나 작업을 했습니다. 여기 앞쪽에 디테일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실런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사실 아까 봤던 것처럼 한 파츠였거든요. 근데 먼저 그레이색을 먼저 도색을 한 다음에 마스킹을 통해서 쿠퍼색과 은색으로 이렇게 일일이 다 마스킹을 통해서 미세하게 다 마스킹을 잘라가지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거 작업하는 데만 거의 하루 걸렸던 것 같네요. 여기 안쪽에 보시면 모션 LED, 그리고 여기도 약간 여기 발광 효과가 간접 효과를 통해서 여기도 반짝거리고 있죠. 그리고 앞쪽을 한 번 더 이제 좀 더 표현을 하자면,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게 헤드가 열립니다. 자, 유명한 농구공도 여기 안에 있죠. 이 농구공도 해체가 열렸다가 닫힙니다. 이렇게 여기 열렸다가 닫혔다가 합니다. 그리고 안에는 샤가 타고 있죠. 처음에 작업을 할 때는 이 샤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찾아보기 힘들어서 전문가한테 이제 사진을 보내주고, 전문가한테 사진을 보내달라고 조금 요청도 하기도 하고, 어떤 색을 입었는지 그런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제가 자문을 좀 많이 구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미세한, 잘 보이진 않겠지만은 이 샤를 작업을 할 때도 헬멧이나 앞에 투구 부분, 그런 부분 다 미세하게 작업을 했지만 여기 농구공에 코핏에 가려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살짝 틀어보시면 여기 코핏 안쪽에도 디테일 작업을 다 했고요. 그리고 정면 이마 쪽에 보시면 사실 이 파츠를 할 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단순하게 할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디테일을 줘가지고 좀 다르게 해볼까 했는데, 단순하게 하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 파츠는 녹색 클리어를 이용해서 덮어버리면 사실 여기 안쪽에 있는 색깔이 어떤 색을 줬는지 표현이 잘 안 돼요. 어차피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은색으로 칠을 하는 게 보통은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해가지고 벗겨보면 여러가지 색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녹색 클리어에 가려서 잘 보이지가 않는 그런 안타까움이 사실 있긴 하네요. 뒤쪽도 동력 파츠 부분인데, 여기는 상품에 동봉되어 있던 고무 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정말 기계적인 느낌, 옛날 로봇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했고, 여기 이제 지온 마크를 넣어서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안에는 단순해 보이겠지만 여기 안쪽 부분은 각종 모터나 아니면 이렇게 전선을 넣어 가지고 LED 기믹이 표현이 되게끔 각종 안에가 회로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조금 이렇게 안정성 있게 다 이렇게 균형 있게 다 배열을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각종 LED가 나오게끔 그렇게 작업을 한 킷입니다. 그리고 헤드에서 이렇게 버스트로 연결되는 이 동력 파트가 있는데요. 이 동력선 부분도 원래는 고무로 나온 상품이었는데 고무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단순한 감이 있어가지고 제가 별도로 이제 스프링 굵은 거를 따로 별도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까다로운 점이 있었던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양쪽에 있는 스프링 자체가 너무 이렇게 탄력성이 좋아가지고 조금이라도 휘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정면에서 봤을 때
서로 균형이 안 맞는 그런 단점이 생겨버려요. 그런 길이 조절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쪽 스프링은 밖으로 삐져나가고 또 반대편은 좀 더 오므러들고 하는 불균형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길이 조절이나 그런 탄력감 조절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LED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LED는 사실 제품에 포함되어 있던 이건 LED가 단순히 그냥 불만 들어오는 그런 LED가 많았어요. 그래서 좀 더 효과를 주려고 그 칠색 변환이 되는 그 LED가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넣어가지고 여기나 여기에 넣어서 이제 별도로 납땜 작업을 통해서 좀 더 눈으로 봤을 때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LED를 넣어서 작업을 했습니다. 눈과 이마 부분도 원래 상품이 들어있던 것을 다 배제를 시키고 좀 더 고휘도 LED를 넣어가지고 납땜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더 발광 효과를 좀 더 줄 수 있도록 작업을 했습니다. 자, 오늘 1대24 사자비와 샤 피규어를 리뷰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또 좋아할 만한 킷을 가지고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사자비 외에도 또 다른 1대72 사자비가 있으니까 그때 또 사자비에서 한 번 더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설정상의 사자비와 뉴건담은 크기가 몇 미터 차이 날 뿐이지만 진짜 미치겠네. 왜 이렇게 뭐가 다 안 맞노? 즐겁다. 즐겁기는 즐거운데 머리 터지겠구만. 와, 저 진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